안녕하세요, 셀리갈비입니다. 오늘은 겨울 맨발 걷기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겨울 맨발 걷기에 대해 저는 의학적 그리고 이론적 지식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제가 했던 맨발 걷기 경험담에 약간의 제 생각을 보태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 무렵에 겨울 활성산소 대체 방안을 소개하니까 꼭 끝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해 겨우 내내 거의 빠짐없이 맨발 걷기를 했습니다. 많은 맨발 유튜버들이 겨울 맨발 걷기를 찬양합니다. 겨울 맨발 걷기가 어느 계절보다 효과가 가장 좋다는 말은 기본으로 하고, 그 효과가 다른 계절보다 수천 배 더 좋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난해 겨울 맨발 걷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맨발 걷기 하는 겨우 내내 따뜻한 봄이 오기만을 학처럼 목을 내고 기다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난 겨울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 봄, 여름, 가을이 언제 지나갔는지 정말 꿈만 같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막 시작되려는 지금 올겨울, 겨울 맨발 걷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겨울 맨발 걷기를 지켜 세우시고 찬양하는 분들과 달리 저는 어쩔 수 없어서 합니다. 솔직히 아프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이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견디면서 하고, 견뎌야 하니까 방법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매서운 한파에는 가벼운 등산 활동도 중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맨발로 걷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차가운 기온이 으스스 올라오고 발이 얼어붙는 것과 같은 통증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마치고 나면 어떤 성취감 같은 게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취감 때문에 무리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보고, 잘 판단해보고, 나름대로 신중하게 계산해보고, 해야 할 이유가 확실할 때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해보고 겨울 맨발 걷기가 가장 좋은 선택이면 그때는 how, 즉 방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겨우 내내 맨발 걷기를 거의 매일 했습니다. 오히려 여름, 가을보다도 출석률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계절은 그래도 가끔 핑계가 생깁니다. 특히 비 오는 것은 좋은 핑계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한낮에 세차게 눈이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나한테 스스로 핑계댈 게 없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해 그렇게 힘든 겨울 맨발 걷기를 한 까닭은 통증 때문이었습니다. 맨발 걷기는 통증을 줄여주는 신기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이 시작될 무렵에 저는 오랫동안 먹던 진통 소염제를 끊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진통 소염제를 4년 정도 먹고 있었습니다. 진통 소염제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까닭은 콩팥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단백뇨 의심 판정을 받았습니다. 단백뇨가 생기면 콩팥이 순식간에 망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콩팥에 진통소염제가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딱한 사정에 빠졌습니다. 저는 맨발 걷기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콩팥이 망가지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고, 매일매일의 통증을 견뎌야 하는 급박함도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지 않으면 그 통증을 그냥 견뎌내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나면 통증은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맨발로 직접 흙을 밟고 걸어야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시 몇 가지 실내 어싱 용품을 쓰고 있었는데 그것으로는 통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어싱 도구로 실내 어싱을 하고 또 밖에 나가 신발을 신고 걷는 것을 동시에 해보았는데 통증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싱 용품을 이용한 어싱과 직접 야외 맨발 걷기에는 분명한 효과 차이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지 몇 군데 짐작 가는 게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무언가 논리가 있는 메커니즘이 확인되면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는 겨울 맨발 걷기를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 맨발 걷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분명한 목표나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를 채찍질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양말을 신고 했습니다. 양말에 구멍을 뚫어서 신고 다녔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면 여러 종류의 겨울 맨발 걷기 방식이 있는데 양말에 구멍을 내서 하는 게 제일 쉽고
쉽고 간단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구멍을 최대한 조그만하게 뚫으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땅과 접촉을 최대한 많이 하고 싶어서 구멍을 크게 만들었더니 조금만 걸어도 양말 모양이 무너져서 금방 너덜너덜해지고 자주 벗겨져서 불편했습니다. 겨울 흙길은 대부분 얼어있기 때문에 조금만 걷다 보면 발바닥이 젖습니다. 그리고 양말 이곳저곳에 고드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구멍을 뚫지 않아도 어싱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양말 바닥을 살짝 적시면 어싱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싱에 관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찬서 아재라는 분의 채널을 보면 양말을 신고 어싱을 해도 효과가 충분하다는 내용의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링크는 더보기에 걸어놓겠습니다.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맨발 걷기 코스는 왕복 30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저는 보통 3번이나 4번 정도 합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1~2번 왕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견딜 수 있는 한 최대한 걷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나머지 구간을 마치는 방식으로 맨발 걷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분들이 권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데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신발을 신고 걷고 몸이 따뜻해지면 그때 신발을 벗고 걷는다. 그러다가 추워지면 다시 신발을 신고 따뜻해지면 신발을 벗는다. 이렇게 반복한다 라고 말이죠. 근데 저는 날씨가 추우면 신발을 신고 아무리 걸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걷는 것을 먼저 합니다. 몸이 추우면 신발 벗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겨울철 야외 어싱 용품 말하기 전에 앞서 말한 찬서 아재님의 채널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 방식은 바로 양말 바닥에 쇠로 된 똑딱이 단추를 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참신해서 저도 해보았는데 손재주가 시원치 않아서 만들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찬서 아재 채널에 있습니다. 영상 링크는 더보기에 올려놓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지봉을 말합니다. 접지봉이란 지팡이인데 땅에 이어져 있는 구리선을 지팡이 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접지가 되는 지팡이라면 맨손으로 집어야 되는데 구멍 뚫린 장갑이 아니라면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맨손과 맨발 어디가 더 좋을까요? 맨손이 아니면 돈을 좀 더 들여서 어싱 기능이 있는 장갑을 사도 됩니다. 돈은 좀 들겠죠. 이 밖에 어싱이 되는 신발, 양말, 스트랩과 같은 어싱 용품도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솔직히 좀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 보면 이런 신발을 많이 팝니다. 아무리 봐도 어싱이 안 되는 신발로 보입니다. 제품 설명란에도 어싱에 대해서는 한 줄도 없습니다. 양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싱과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데 맨발 걷기 양말이라고 써있고 심지어 어싱 양말이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어싱 효과를 기대하면서 제품을 샀다면 실망을 넘어 사기를 당했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맨발 걷기는 barefoot walking이라는 말을 쓰고 어싱은 그냥 어싱 또는 그라운딩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barefoot walking 효과를 낼 수 있는 맨발 신발이 오래전부터 개발되어 판매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어싱이 유행하기 훨씬 전부터 이런 종류의 신발이 맨발 신발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신발을 맨발 걷기 신발이라고 판매하는 것이 사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어싱과 맨발 걷기를 거의 같은 말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업자들 꼼수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싱 목적의 맨발 걷기 제품 살 때에는 어싱 기능이 되는지는 꼭 확인하고 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싱 효과만을 생각한다면 어싱 도구를 이용해 실내 어싱을 해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싱 효과만을 필요로 하면 그래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무장하고 신발도 신고 걷고 나서 집에서 목욕 어싱을 하면 어떨까?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목욕 어싱은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샤워기가 철저하면 샤워기를 물속에 담그면 됩니다. 시중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어싱 케이블을 접지선에 연결한 다음 다른 한쪽을 욕조에 담가 두기만 해도 됩니다. 어싱 효과가 있다는 구리로 접지된 신발을 신고 걷기를 하거나 접지봉을 들고 걷기를 하는 게 과연 무슨 이득이 있을까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방법은 어싱이 된다는 것을 제외하면 신발 걷기와 다를 게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직접 땅과 접촉하는 촉감 효과와 발바닥 마사지 효과 그리고 발 펌프 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야외 맨발 걷기를 합니다. 견딜 수 있으면 맨발로 하고 추우면 양말을 신습니다. 정말 아주 추우면 저도 무리하지 않고 신발 걷기를 한 다음에 집에 와서 목욕 어싱을 합니다. 몸이 추워지면 면역력이 약해진다고 한방에서는 냉기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한의사를 하는 제 친구는 겨울 맨발 걷기를 하면 몸에 냉기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이 많이 약한 제 아내는 겨울 맨발 걷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통증을 해결해야 하는 저는 죽기 살기로 야외 맨발 걷기를 합니다. 많은 맨발 걷기 선배들의 권유사항과 많이 겹치겠지만 저 나름대로의 주의사항 내지는 권고사항을 말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따뜻하게 옷을 입을 것. 발바닥을 빼고는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따뜻하게 옷을 입고 나갑니다. 특히 귀와 목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귀마개와 목도리는 필수품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쓸 수 있도록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타올을 준비합니다. 울 소재의 제품이 좋습니다. 맨발 걷기를 끝내면 발을 대충 추스리고 양말을 신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순간의 관리가 무척 중요합니다. 걸을 때는 그래도 움직이니까 괜찮지만 걷기를 끝내는 순간 추위를 느끼면 근육이 오그라듭니다. 지난해 저는 그 순간에 여러 번 근육 경련, 즉 쥐가 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발을 따뜻하게 해줄 보온 소재의 천을 준비해갑니다. 만약을 위해 핫팩도 한두 개 준비해갑니다. 저는 뜨거운 물을 보온병에 담아갑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두 잔 마시고 끝나고 나서 한두 잔 마십니다. 맨발 걷기가 막 끝났을 때 몸을 녹이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맨발 걷기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에 합니다. 오후 2시쯤 대체로 시작합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햇빛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는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양말은 모든 맨발 걷기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다른 방식, 즉 접지 신발을 신고 걷거나 접지봉을 사용하는 것은 어싱 효과 외에는 별다른 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신발을 신고 걷고 나서 목욕 어싱을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보태고 싶은 말은 겨울에는 비타민 E와 비타민 C를 충분히 드시라는 겁니다. 이 그림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그림은 활성산소 종을 다루었던 56번 영상과 58번 영상에 나왔던 그림입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진짜 프리라디칼은 수산화 라디칼입니다. 세포막은 강력한 절연체이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쉽게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싱은 세포 안에 머물러 있는 프리라디칼들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세포 내부는 기름에 녹는 항산화 물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포 안에서 수산화 라디칼에 의해서 발생한 2차성, 3차성 프리라디칼을 막으려면 세포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용성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이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C는 프리라디칼에게 전자를 주고 세포 밖으로 나온 산화된 비타민 E에게 전자를 주기 때문에 비타민 E와 비타민 C를 함께 먹으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 협조 시스템을 항산화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겨울 맨발 걷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서운 겨울도 시간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됩니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걷다 보면 어느새 봄이 와 있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은 지난해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겨울 맨발 걷기에 대해 말해보았습니다. 겨울 맨발 걷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도 있고 준비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야 할 이유를 명확히 알고 하는 게 좋습니다. 겨울 맨발 걷기를 하지 않으면 그동안에 맨발 걷기 한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는 게 제 생각이지만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좋은 차선책은 걷기는 계속하고 어싱 용품을 이용하는 실내 어싱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햇빛 좋은 날 구멍 뚫린 양말을 신고 야외 맨발 걷기를 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